안녕하세요,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날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그때의 그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영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아껴 쓰고 절약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재테크하면서 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돈,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맞벌이하며 꼬박꼬박 저축했던 제 돈 3억 원.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희망이고 노력이었고 제 미래 그 자체였죠. 그 돈으로 우리 부부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가씨의 결혼 자금으로 쓰이기를 바라는 황당하고도 무도한 요구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도둑놈 신보도 보통 도둑놈 신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감정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3년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듯 보였습니다. 시댁도 처음엔 참 좋았죠.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고 시아버지는 과묵하지만 든든한 분이셨습니다. 아가씨도 살갑게 대해주었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묘한 이질감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기에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함부로 쓰지 않았고 계획적인 소비를 지향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뭐랄까요? 돈에 대한 개념이 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충동적으로 사고 비싼 외식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갚을 계획도 없이 돈을 빌리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합의하에 저의 비상금 통장과 남편과의 공동생활비 통장 두 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은 오롯이 저희 부부 노후와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그 통장과 주식에 차곡차곡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런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 당신 덕분에 나도 절약하게 된다며 칭찬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안도하고 더 열심히 모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묘하게 뼈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들 돈이 많다더라. 지영이도 야무지게 잘 모을 것 같네.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기본이라던데. 처음엔 그저 덕담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관심은 점차 제 통장 잔고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는 남편보다 1살 어렸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직업 없이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가씨가 결혼할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느낀 것이지만 그 남자친구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잘 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안일한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아가씨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결혼하려면 돈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값은 또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 땐 상상도 못할 금액이지. 시아버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보통 서민들은 결혼도 못하게 했다. 어휴, 이러다 우리 딸 시집이나 제대로 가려나.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건 아니었으니 그저 시부모님의 푸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영이는 참 야무지게 돈도 잘 모으더라. 부럽다. 부러워. 요즘 젊은 부부들은 둘이 벌어서 금방금방 집도 사고 그러더라. 은근히 저를 칭찬하는 듯 하면서도 뼈가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통장 잔고를 정확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님.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시어머니는 씩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어. 다 가족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그치?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남편은 그저 제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불편한 듯 보였지만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죠. 저는 그때부터 마음 한편에 묘한 불편함과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의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상견례를 마쳤고 이제 결혼식 날짜와 예식장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단둘이 갔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 주방 식탁에 앉혔습니다. 지영아, 너에게 솔직하게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진이 전셋집 문제 때문에 그렇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죠.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말이야. 수진이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대. 그래서 말인데, 지영이가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보태달라니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마나 보태달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물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없겠니? 나중에 수진이가 결혼해서 돈 벌면 꼭 갚을 테니 걱정 말고. 다 같은 가족인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않겠니? 제 입이 떡 벌어졌죠. 빌려달라는 말은 했지만 갚을 테니 걱정 말고라는 말이 마치 돌려받지 못할 돈을 생색내듯 빌려달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요. 그 돈이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작은 용돈쯤으로 생각되는 걸까요? 저에게는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요. 그 돈은 저희 부부의 보금자리를 위해 모아둔 돈이라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내가 벌면 얼마나 벌겠니? 다 내 아들이 번 돈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아직 젊은데 조금 늦게 집 사면 어때? 동생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니? 내가 벌면 얼마나 벌겠니?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비수처럼 꽂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밤샘 근무를 하고 얼마나 점심값을 아껴가며 그 돈을 모았는지 단 한 번도 헤아려 본 적 없는 분이라는 생각에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내가 번 돈은 돈도 아니래. 당신 동생 전셋집 마련하라고 내 돈 5천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엄마가 좀 심했네.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남편의 대답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잘 말해볼게라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잘 말해본다니? 당신은 지금 내 편이야? 어머니 편이야? 어떻게 그렇게 애매하게 말할 수가 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난감해, 여보. 엄마 성격 알잖아.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 안 꺾이는 거. 그래도 일단 내가 잘 설득해볼게. 남편의 방관적인 태도에 저는 큰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맞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그 5천만 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 이후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했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더 강하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내가 장남인데 동생 결혼을 이대로 볼 거냐? 내가 돈이 없으면 며느리 돈이라도 끌어와야지. 다 같은 가족인데 뭘 그렇게 인색하게 구니?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의 등살에 점점 힘들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한숨만 쉬었고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안타깝기도 했지만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대망의 그날, 아가씨의 결혼 날짜가 확정되고 예식장 계약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댁에 모이게 되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아주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영아, 너 수진이 결혼식에 보탤 돈 언제쯤 정리해 줄 거니?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을 통해 거절 의사를 전달했는데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보탤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이제 와서 발빼기냐? 우리 아들이 다 얘기해줬다. 내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에다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까지 합쳐서 3억 원이나 있다고 하더라.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비상금 통장의 잔고를 시어머니에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은 제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지영이 통장에 3억 있잖아.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 3억 원이면 우리 딸 예식장도 근사하게 하고 전셋집도 넉넉하게 얻을 수 있겠네. 그래, 지영아, 내가 3억 원만 보태주면 우리 딸 남 부럽지 않게 결혼할 수 있을 거다. 3억 원. 제 전 재산에 가까운 그 돈을 아가씨 결혼 자금으로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도둑놈 신보가 따로 없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잔뜩 웅크러져 있었죠. 저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든 해주라는 무언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우는 것을 보더니 오히려 더 화를 내셨습니다. 겨우 그 돈 가지고 그러냐? 시댁 식구에게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너는 내 앞발이만 하면 다인 줄 아느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털어놓았다기보다는 제 감정을 쏟아부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을 모아온 돈이야, 그게. 당신한테는 겨우 3억 원이지만 나에게는 내 인생의 노력과 꿈이 담긴 돈이라고. 어떻게 그걸 당신 엄마한테 말할 수 있어? 그것도 모자라 아가씨 결혼 자금으로 내놓으라는데 당신은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잖아.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의에 찬 눈물이었죠. 만약 당신이 내 돈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나는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나는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 당신까지 날 버린다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격분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2시간 넘게 대화 끝에 남편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제 진심을, 그리고 제가 느끼는 절망감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엄마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내가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돈 한 푼도 못 줘. 엄마한테 내가 분명히 말할게. 내 아내의 돈은 우리 미래를 위한 돈이라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남편이 제 편에 서준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인생과 제 돈을 제 스스로 지켜내겠다고. 다음 주말
다시 한번 시댁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냥한 얼굴로 제게 통장 정리를 언제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가씨도 옆에서 묘한 기대감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제 통장은 제가 알아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3억 원이요? 그건 아가씨 결혼 자금이 아니라 저와 남편의 노후 자금인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다 같은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고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부가 어렵게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을 어머님께서 그렇게 쉽게 자기 돈인 양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란 어떤 의미의 가족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것을 지켜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중재하려 나섰습니다. 얘야, 지영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구나. 어른들 말씀도 들어야지.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해야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돈을 어머님이나 아가씨의 결혼 자금으로 내어줄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 돈이 3억 원이나 있다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은 온전히 제가 피땀 흘려번 돈입니다. 그걸 다 가족 좋으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시며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저는 도둑놈 신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싶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건데? 며느리라는 것이 시댁에 이렇게 불효를 저지르다니! 당장 돈 내놓지 못해! 그 순간 제 옆에 딱 붙어 서 있던 남편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영이 돈은 지영이 거예요. 그리고 제 돈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의 미래를 위한 돈이에요.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테이블을 치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가씨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할 수 있어? 우리 결혼 못하면 다 언니 때문이야. 저는 그런 비난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할 말을 다 했고 남편이 제 편에 서주었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가씨 결혼 문제라면 아가씨와 그 남자친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겁니다. 아가씨의 인생 또한 아가씨 본인이 책임져야겠죠. 그 후 시댁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끊겼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았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씁쓸했지만 후련했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제 돈 3억 원은 여전히 제 통장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오롯이 저와 남편의 미래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과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부당한 요구 앞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